이천물류센터 화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세월호 참사,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 이 사고들은 단순히 우연하게 발생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전과 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비극적이고 구조적인 죽음들이었는데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는 것이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에 있어서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연구원 이강민 전문위원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강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법이고 왜 제정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으로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이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시설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 취급 시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 목적인 법입니다. 네. 제정 이유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미흡으로 인한 노동자 및 시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와 의사결정권자가 분리되어 있는 기업 구조로 인해 책임을 묻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책임 및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 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주와 경영자에게도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을 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고 크게 처벌, 안전 및 보건교육 이수, 공표, 손해배상 등 네 가지의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네. 처벌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 치상 및 치사죄에 해당되는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 징역과 벌금의 처벌을 받고 안전 및 보건 교육 이수는 교육 대상자가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공인된 기관에서 총 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표는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 홈페이지에 1년간 해당 산업체가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보다 논의가 진전된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산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가 50인 이상 산업체,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산업체, 5인 미만 산업체로 구분하여 법의 적용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50인 이상 산업체의 경우는 즉시 적용되고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산업체는 2024년까지 시행을 유예하였으며 5인 미만 산업체는 적용 제외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즉시 적용 산업체의 경우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 2019년 말 기준 대구광역시는 2,156개소, 경상북도는 2,492개소이고 2024년에 관련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산업체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34,899개소, 경상북도는 39,277개소입니다. 대구 경북 내 5인 이상 산업체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감 추세를 보면 2024년이 되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이제 산업체가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업무상 사고가 얼마나 발생을 했고요. 또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 2019년 말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구광역시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5,284명, 사망자 수는 37명이었고 경상북도 업무상 재해자 수는 3,553명, 사망자 수는 62명이었습니다. 네. 발생 추이의 경우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분석해 보았을 때 업무상 재해자 수의 경우 대구광역시는 연평균 2.47%씩 증가하고 있었고 경상북도는 연평균 1.34%씩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사망자 수는 뚜렷한 증감의 추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대구광역시는 연평균 46명이, 경상북도는 연평균 5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산업재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50인 미만 산업체에 대한 법 적용이 2024년까지 유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산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산재 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체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상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의 감소를 위해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산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강화가 필요하지만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 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법 준수를 어려워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대구 경북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산업체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인데요. 먼저 지원의 근거가 되는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안전관리 전문 인력 고용 및 산업재해 예방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평시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고 발생 시에는 수습 및 원인 관계 조사 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광역지자체들도 중대산업재해법과 관련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앞으로 좀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의 대응책은 크게 나누어 보면은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전문 인력의 충원, 전문가 거버넌스를 강화하거나 전담 전문가 거버넌스를 신설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산업체 인식 확산 활동을 위한 교육,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등 행재정적 적극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고 대구 경북 역시 이러한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강화와 의식 개선을 위한 기틀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대응책은 학계에서 중대재해 관리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이 되면 대구 경북권 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산업체가 약 7만 8천여 곳이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관리 전문가의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 경북권 내 안전보건 관련 학과와 산업체 간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대학에서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타지역 대학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기업에서는 안전관리 분야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 이강민 전문위원이었습니다.